안녕하세요. KG에 대한 교육학년수를 담당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자, 2025학년도 교육학년술 또 여러분들 전공 각 파트 대비하는 시기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7, 8월 달 본격적으로 11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제 강의와 같이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교육학년술 공부라는 게 1년 패키지로 보통 학원에서 강의를 순환 시청해서 듣고 계세요. 또 아닌 분들은 혼자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부 강의만 선택하세요. 근데 7월부터 하는 제 11월 강의까지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공부라는 게 말이죠. 예전에 이제 형식도야론자들이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신체 근육 단련처럼 말이죠. 정신의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형식도야론 자체가 뒤에 나중에 동일요소설이라든가 일반화설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타 이 전이 이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지금 힘 미약하지만 어느 부분 우리가 타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가 정신 근육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훈련해 본 적이 있는가? 또는 자기가 어떤 정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가령 시험에서 어떤 문제, 어떤 관점을 정확히 또는 정교하게 풀어 해내는 그런 문제 결력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번 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계획 삼아서 연습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도 잘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육학론술 파트는 이론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 어떤 분은 내가 올해 작년에 처음 봤는데 말이죠. 16점 나왔어.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점수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이 19점 맞았던 분이 작년에 뭐 15점 받기도 하고요. 그 전년도에 11점 받았던 분이 갑자기 18점 받기도 하거든요. 그게 시험이에요. 2024학년도 시험만 보더라도 어떤 분이 이제 화학 전공이셨어요. 이분이 제가 다른 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불안해요. 왜냐 그분한테 사실상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모르고 자기가 지나는 느낌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 뭐 화학 선생님 또 어떤 전공 선생님도 그 수강생들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반기죠. 딱 이때쯤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20점 만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합격을 1차에는 자기 기대도 안 했는데 전공이 좀 부족했는데 이 교육학으로 차고 넘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2020학년도에는 뭐 만점자가 한 대여섯 명, 한 제가 확인한 건 5명 했거든요. 이제 한 명 더 있다는데 피드백이 안 돼 있어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만점자가 해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학 논술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는 교육학 지식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인출, 어떻게 문제 해결 써먹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강의는요 1, 2월 달부터 교육학 논술 개론반을 열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기본 이론 그리고 이때 이제 출제 맥락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12월 달에 말이죠. 12월부터 이전에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부터죠. 예비학교 비슷하게 해서 기초, 초보 강의를 열었거든요. 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기출 파트마다 어떤 부분이 기출되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해설한 강의가 있거든요. 생초보 강의. 그걸 듣고 그다음에 1, 2월 달에 개론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트별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3, 4월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육학 논술 플랫폼 교재가 있어요. 요거 이제 영역별로 기출됐던 거. 물론 심화 예상도 하지만 거기 있지만 특히 기출됐던 것과 이 심화 예상 문제를 같이 봐요. 같이 보면서 이 파트에서 이 이론이 이때 이렇게 기출됐구나.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전개 방식 또는 그 내용 답안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예상 문제도 같이 풀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잘 했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이제 지금 진행하는 게 고득점 크리딧바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 핵심 이론과 문제 특히 전체 교육학 논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논술 명장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교재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 보시면 제 권구현이라는 이름 검색해 보시면 그 밑에 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문제를 좀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2주마다 최소한 한 번씩은 치르고 그래서 이제 피드백 해줍니다.
근데 7, 8월 달은 어떻게 하느냐? 7, 8월 달에는 이 그런 어떤 교육학 논술 명장면에 우리가 아직 안 본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예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특수 프린트로 선생님이 또 만든 예상 문제 있죠. 또 만들어가는 예상 문제를 같이 보세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 예상 문제 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을 가지고 첨삭을 하는 거예요. 7, 8월 달에도 내가 답안 작성하는 모의고사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단련하듯이 어떤 거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예요? 자기가 운동처럼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비판적 사고라든가 고차원적 사고로 한 번도 사고력을 발휘 못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학 논술이라는 게 제가 이제 EBS에서 2014, 15, 16, 3년이나 최초로 교육학 논술을 강의했거든요. 지금도 EBS 그 교육학 논술 아마 홈페이지 메일이나 뭐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보시면 제 거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분이 그걸 아직 못했어요. 왜냐하면 출제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상은 근력 운동처럼 뭔가 그쪽에 출제한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가령 설명식들은 이렇게 작성해야 되고 그래 이유를 쓰는 거 이렇게 써야 되고 또 주제 논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세세하게 연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마치 가수가 어떤 공연하기 위해서 리허설 하듯이 엄청난 리허설이 필요한데요. 그런 리허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시험 때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임용시험을 2, 3년 한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올해 나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고통스럽지만 그쪽 근육을 키우듯이. 왜냐하면 근육을 부피를 늘리든지 강도를 세게 하든지 하려면 빈도가 또는 아니면 어떻게 된다? 무게가 늘어야 되잖아요. 어떤 중량 있는 역기를 들려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고의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문제. 창의적으로 내 머리를 돌리게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연습해야 되고 또는 어떤 거는 깊이 있게 내가 다뤄질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교과 이론만 숙제했다? 그러면 고득점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그냥 평이한 점수만 받아도 된다. 그러면 이 과정 필요 없어요. 그냥 교과 논술 책만 그냥 대충 읽어보고 전공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공이라는 것이 이게 시험 출제가 아주 쉽거나 또는 아주 어려운 해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교육학 논술이 결정타를 날려요. 여러분한테. 발목을 잡거나 어떤 분한테는 아주 엄청난 기회가 되죠. 자, 그런 기회가 지금 2025 때도 또 벌어집니다. 2024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마다 이 7, 8월 이후에 출제에 대한 어떤 적중들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물론 이 앞에 있는 예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때 예상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90, 11월까지.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교육학 논술 딱 제 걸 들으신다면 이 매주마다 교육학 논술 쓰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이 논술 문제로 만든 어떤 교육학 내용은 말이죠. 깊이가 좀 달라요. 그 전에 들었던 어떤 심한 내용이 있다. 어떤 담론을 듣고 뭐 어떤 거를 갖다 여러 주제를 봤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깊이나 폭이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좀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뭐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요금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좀 남고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그걸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 8월 달에 그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7, 8월 달은 영역별 주요 내용도 정리해 줘요. 그리고 7, 8월 달 들어가기 전에 6월 달 다음 주죠. 바로 6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사실상 특강을 해요. 제가 따로 영역마다 어떤 기출된 내용. 왜냐하면 12월 달에 제가 그런 생기초 강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기초보다 조금 난이도 있게 그래서 이 이론을 총정리하는 어떤 핵심 개념과 그다음에 기출과의 연동. 그래서 예상되는 것들을 조금씩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매년 우리가 출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행정은 100% 다 출제가 됐었죠. 행정은 100%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 교사학습, 그 다음에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든가 교육사회학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생활지원 상담은 2015 상반기 추가 모집 이후로 한 번도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1차적인 건 뭐예요? 바로
이 5개 파트의 어느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7월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파트마다 한번 보시면 기출 족보를 우리가 먼저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출제된 게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와요. 잠재교과정만 보세요. 2014에 소극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원인 진단이 이게 나왔었거든요. 2019학년도에 뭐예요? 잠재교과정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얘기해봐라. 2024에는 자, 이걸로 교육과정 설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연교과정은 2020에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건 또 플러스 알파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 근처에 잠재적 교육과정과 연교과정 관련된 놈이 없는가? 그러면 우리가 잠재교육과정은 우리가 영순위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넣을 수 있어요.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우리가 다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교과정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술적 교육과정 속에 아이즈너 거죠. 이거랑 바로 연결돼 있어요. 바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교육과정 설계 특징 2015에 나왔고, 설계가 2018 워커 수구명이 나왔었죠. 설계 파트가 이거 2개가 명확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설계랑 연교과정은 다이렉트 관련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 4년 지났죠. 지금 내일쯤 됩니다. 왜냐하면 잠재교과정 냈던 뭐랄까 중간에 간격이 5년이에요. 터울이 5년입니다. 5년. 그 터울이 기억이 안 나네요. 5년입니다. 5년. 근데 이것도 지금 딱 나올 때가 거의 됐죠. 2020에. 냈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령 선정 조직 이 부분이 2019, 2017 이렇게 나왔었고요. 중액 조직도 2020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관. 그렇죠. 이거는 제 명장면이라든가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예상 문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3개 문제 다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때? 자, 일단 요거 2021에 나왔었고,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관 또는 개념과 관련된 게 교육과정 결정 수준 또는 재개념주의, 전통주의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학습이 필요하죠. 특히 재개념주의 같은 경우는 학설이 요것만이 먹지만 그래도 개념상 나올 가능성은 좀 있죠. 이 부분이.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학문 중심 2번, 그 다음에 경험 중심도 2번 출제가 각각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관이 많았던 교육과정 설계가 바로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예요. 교육적 상상력, 또 인문학적 상상력,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2015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의 적정화, 이거는 역방의 설계, 특히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연관된 내용이죠. 이거 출제가 돼야 됩니다. 물론 2015 이 관점으로 거의 출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부터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나오잖아요. 스킬백의 학교 중심 설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또 특출날 내용이 없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용 선정 조직 관리는 또 공부해야 되고, 특히 타일러 관점으로요. 그 다음에 학문 중심에 대한 특징 중에서 우리가 장단점 또 특징에서는 3가지, 나선형이라든가 교육과정이나 발견학습이라든가 또는 그 앞에 있던 지시구조, 이런 부분도 아직 면면이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관점에서 내용 방법, 분명히 학문 중심은 이 과제 활동, 즉 내용 방법이 2014 추가 문제 때 나왔어요. 근데 얘는 장단점만 나오고 문제점 나오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학문 중심을 다루는 방식하고 경험 중심을 다루는 방식이 약간 문제 지시어가 달랐어요. 이런 것을 사실상 교차해서 또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면면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평가까지만 할게요. 이 교육평가 같은 경우는 총평 관점에서의 진단평가 방안. 그래서 진단평가 자체가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 이 방법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형성평가가 압도적이었죠. 3번이나 출제됐으니까. 이 평가는 말이죠. 교육과정처럼 자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중과참조평가라든가 성장, 능력 참조, 특히 성장 참조 해석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나왔고 여기도 한번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평가도구의 타당도, 내용 타당도죠. 이것도 2차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신뢰도로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서 자기평가, CAT 2024에 나왔죠. 이건 뭐 누란에서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 평가를 보셨을 때 평가 관련한 교육관이 가장 큰 카테고리죠. 처음에 가장 폭이 넓은 이 포섭자 같은 거예요. 요게 요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검사관,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도 규준 참조, 준거 참조랑 또 연관돼 있죠. 규준 참조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상대평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2024, 22에 개정교육과정에 평가 관련한 게 도대체 뭐 있는가? 이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문제로 전환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도구 속성 중에 타당도, 유형 다 안 나왔죠. 내용 타당도는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신뢰도, 객관도 확보하는 방안들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수행평가, 지금 학교에서 많이 쓰는 게 이건데요. 특히 저인적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죠. 그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동료평가라든가 포트폴리오. 물론 이것도 다 포트폴리오도 수행평가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별도로 또 우리가 대안적 평가로 놓기도 하거든요. 자, 그 이유도 알아야 되고요. 자, 일단 이 평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 안에 거의 반 이상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파트를 갖다가 찾아내는 힘. 이게 7월 달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 문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예상 문제를 똑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프라인, 온라인 전부. 그러면 수강생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뽑는 게 아니라 뭐 무작위로 보통 선택하죠.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왜 봐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사실상 뭐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1대1로 해야 돼요. 그래서 칠판도 보시면 A, B, C, D, E까지 해가지고 뭐 5명, 많으면 5명, 적으면 3인, 3명 내지 5명까지 여러분 쓴 답안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서 그래서 1번 문항, 2번, 3번, 4번 문항 그래서 각각의 문항별로 점수가 몇 점이냐라는 것을 소점까지 그래서 3명의 채점자가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상대적 비교도 해가면서 쭉 A, B, C, D, E 익명으로 처리된 사람들의 점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왜 점수를 낮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왜 높고 그렇게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자기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더 성장, 발달시켜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이 근육이 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지구력이 더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는 거를 해주듯이 저도 7, 8월 달에 그렇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학년을 평가할 때, 채점할 때 이걸 교육받거든요. 사실상은. 제가 석사학위에서 교육심리학 했는데 그때 제가 썼던 논문 제목이 뭐예요? 논술 수행과 평가, 즉 첨삭, 피드백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시험 불안과 또는 우리가 상위인지 이것이 논술 수행과 첨삭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던 채점 위원들 이분들은 다 알고 있는 제 논문이에요. 석사 논문입니다. 제 자랑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논술 내용만 신경 쓰면 되지. 그래서 5점은 그냥 받는 거야. 이건 두루뭉실하게 물채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채점과 무슨 칼채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쉽게 얘기해요. 쟤는 뭐 이런 애고 얘는 이런 애처럼 남의 얘기를 쉽게 하듯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대충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 교육학년 채점은 굉장히 타이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술 구성 점수만 해도 3점이에요. 원래 논술 구성 점수는 그 전에 초창기 모델은 뭐였냐면 분량 점수까지 같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분량 점수 없앴죠. 근데 논술 구성에서 이 3점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논술의 문단 형식하고 그 다음에 주제 논의였어요. 그래서 주제 논의가 2점이고 형식 1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적으로 따로 이렇게 점수 배점을 안 해서 그렇지 3점이다라고 한다면 한 단락당 0.6점씩 있다. 6개 단락이니까 3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와 잘 연계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서론과 결론만 주제 논의만 잘하면 된다. 본론 없어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본론 한두 개 정도 주제 논의하고 마무리해도 뭐 점수 받을 애는 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 논의라는 건 말이죠. 전체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주제 논의 자체 내용 점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논술에서 서론, 그 다음에 본론 첫 단락,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까지 쓰고 결론 쓸 때 이게 요약이거든, 결론이. 근데 이 요약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주제 논의가 마지막에 있었어야 돼요. 알맹이로.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요약하는 게 사실상은 결론의 역할인데 이걸 모르고 여기에 없어도 되는 것처럼 배운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을 객관식에서 공부하던 분들은 아무렇게나 막 말해요. 또는 그렇게 가르쳤던 분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 2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뭐 19점 받았다 또는 15점 6, 7 받았다. 그러면 내가 내용에서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맞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2점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건 없었는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 같은 경우 5점, 이분은 이 문제든 저 문제든 쓰면 5점은 다 받아. 그런 분들은 패스한 거야. 그 부분에서. 그분은 이제 내용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내용도 불완전한데 구성 또는 표현이 불완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부분을 우깁니다. 아이, 그건 뭐 다른 선생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험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어떤 강사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가 그냥 대충 약하게 넘어가셔도 안 됩니다. 명확하게 채점위원들은 근거를 항상 가지고 채점을 해요. 그래서 구성의 명령 속에 뭐 사실상은 서본 결론이 잘 정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답안 내용이 지시어와 잘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주제 논의가 잘 있으면은 뭐 점수 뭐 감점 없죠. 근데 주제 논의가 어떤 단락에는 있고 어떤 단락에는 없어야 된다. 뭐 그래서 한두 단락만 쓰면 된다. 이런 본론식이었던 본론에 단락 쓰는 것 자체, 주제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 그래서 시험 끝나면은 누구 탓해? 자기 탓해. 굉장히 보람돼요. 그 부분이. 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가려는 방향.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 틀려도 될 걸. 점수 감점을 안 받아도 될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5점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기 점검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세요. 일단은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돼요. 왜? 답안에 관련된 이 답안이 관련 이론의 핵심에 잘 부합하는 거. 그래서 이론이 잘 내 답안의 내용과 관련된 걸 가져왔느냐. 이건 누구나가 잘 이해할 거예요. 왜? 객관식도 그렇고 주관식도 그렇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물어본 내용을 가져와야죠. 맞아요. 이거는 누구나 정확하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 즉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했는가 또는 물어본 의도, 즉 지시어 있죠. 지시어와 제시문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타당도 있게 만드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보면 피아제가 얘기하죠. 뭐 탈중심화되는 주체적학기 이후에 형식주의학기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 사고력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벌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연습을 안 해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구했다. 이유를 물어봤다. 아니면 문제점을 또 어떤 거는 대안을 근데 대안인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본 게 있고 어떤 거는 방향성만 줘도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 특징만 쓰라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장단점 쓰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각각 서로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뭔가 잘못 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쓰는 게 어떤 것이냐. 그냥 답만 한 줄 쓰면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겠죠. 뭔가 어떤 방안을 물어본 건 그에 대한 어떤 제시문과 연동관계도 연계관계도 생각이 되고 내 답을 알맹이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효과도 같이 좀 써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4점짜리 3점짜리라 하더라도 누가 좀 더 정확하고 누가 좀 더 지시어라든가 제시문과 잘 통합해가지고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썼느냐가 답안을 결정하는 일이 돼요. 근데 되게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정확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을 해야겠죠.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는 안 돼요. 기출문제 누구나 풀어보고 답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젠 예상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카페도 이제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문제를 쭉 올려놔요. 그래서 과제를 받아서 쭉 온라인으로도 카페 사진 제가 답안을 여러분이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피드백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구분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더 100% 완성된 길로 이끄는 거 이게 7월부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앞으로 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7월 달부터의 공부는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쭉 가는 이 어떤 흐름도 공부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이분이 예상 문제 또는 심오한 내용들을 무엇을 전달할지 이게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야기들입니다. 자, 7, 8월 달 계속 이제 우리가 11월까지 진행되는 과정 하반기 우리가 우리가 패키지가 있어요. 꼭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6월 달에 제가 여러분한테 특강으로 안내해 줄 내용은 기출 어떤 키워드 그리고 일단 핵심 어떤 예상 키워드 정리하는 3주간 강의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주목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7월 달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공구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